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본 적 있습니까? 그 눈동자엔 아직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생기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못해 하루를 견디는 체념과 안개 같은 흐릿함만 가득합니까? 우리는 평생을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자식들 다 키우고 은퇴하면 그때부턴 편안하게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감언이설들. 이제 솔직해집시다. 그건 세상이 여러분을 끝까지 부려먹기 위해, 당신의 마지막 남은 진액까지 짜내기 위해 던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습니다. 당신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직함, 당신의 지시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후배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따뜻한 안방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배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차가운 바닷물을 들이키며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슬픈 게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공포는 당신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신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어느 항구를 향해 노를 저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온 30년, 아니 40년의 세월을 복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과연 그 배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명령에 따라 노를 젓던 노예였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명함에 새기고 다녔던 부장, 이사, 대표라는 직함들. 그것들이 당신의 긍지였다고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사의 기분을 위해, 그리고 세상이 정해놓은 평범한 성공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남들만큼 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하고 적당히 노후 연금 준비하면 행복이라는 보상이 주어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도착한 그 항구에 정작 당신이 쉴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조직은 당신이 짐을 싸는 순간 당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당신이 보낸 청춘의 대가는 기껏해야 통장에 몇 푼 돈과 굽어버린 등, 그리고 침침해진 눈뿐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배가 더 빨리 가도록 돕는 소모품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항구가 내 항구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라는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내 영혼이 진짜로 반응하는 바람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번도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목적 없이 바쁘기만 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의미 없는 바쁨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탕진해 온 것은 아닙니까?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느 항구를 향해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유리하지 않다. 이 말은 당신을 다독이는 위로가 아닙니다. 갈 곳 없이 표류하는 당신의 영혼을 향해 꽂히는 냉혹한 사망 선고입니다. 목적지 없는 항해는 곧 난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시니어들이 가장 뼈아프게 마주하는 첫 번째 배신은 바로 자식이라는 환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무엇을 포기하며 뒷바라지했는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실현해줄 아바타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바다를 찾아 떠났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당신 삶의 유일한 항구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항구가 떠나가 버리니 당신의 배는 갈 곳을 잃고 뱅글뱅글 돌 수밖에요. 돈은 또 어떻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대단한 항구를 가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잃은 선장에게 돈은 그저 배를 무겁게 만들어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게 하는 쇳덩이일 뿐입니다. 목적지 없는 돈은 당신의 방황을 조금 더 호화롭게 장식해 줄 뿐, 당신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항구 없는 배가 실은 황금은 주변의 해적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 노후 자금 불려주겠다는 사기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시니어들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돈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없는 부유함은 비극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하지 뭐, 이제 쉬고 싶어라며.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는 당신의 나태함이 어떤 비극적인 미래를 초래할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년 뒤를 그려보십시오. 몸은 이제 당신의 명령을 듣지 않고 침대에 붙박여 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친구들은 하나둘 보고 소식으로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 한 번 울리지 않는 지독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 없는 하루는 형벌입니다. 죽지 못해 눈을 뜨고 할 일이 없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다가 어둠이 찾아오면 죽음의 공포에 떨며 잠드는 일상. 75세의 당신이 거울 속에서 현재의 당신을 노려보며 침을 뱉을지도 모릅니다. 왜 50대에 60대에 정신 차리지 않았나? 왜 그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만의 항구를 찾지 않았나? 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고립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에 목표라는 깃발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 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에너지를 갉아먹고 불평만 늘어놓는 짐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가 마주해야 할 가장 충격적이고 냉정하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춘다면 이 방송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의 심연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배가 낡고 군데군데 찢어졌으며 엔진 소리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조타실의 키는 아직 당신 손에 들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피 묻은 손으로 키를 다시 꽉 잡으십시오. 반전은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어라는 패배주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새로운 항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 가슴 한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었던 당신만의 진짜 욕망을 꺼내십시오. 70세에 시작하는 그림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80세에 외국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겠냐고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 당신이 무언가에 몰입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배의 머리를 돌리는 그 순간 당신의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눈빛에는 청춘의 불꽃이 튑니다. 나만의 항구를 정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고독은 고고한 독립으로 변합니다. 구걸하듯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던 당신이 아니라 내 목표를 향해 바쁘게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에 사람들은 매료될 것입니다. 유리한 바람은 오직 움직이는 자에게만 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항해는 당신이 몇 년을 바다 위에 떠 있었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의 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느냐, 당신의 손이 키를 굳건히 잡고 있었느냐로 결정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만의 항구를 향해 배를 돌리십시오. 자식의 기대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체면이라는 무거운 짐을 바다에 과감히 던지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영혼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믿으십시오. 항구가 보이는 삶은 더 이상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은 당당하게 웃으며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친 풍랑조차 나를 내 목적지로 데려다줄 고마운 바람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당신은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엔진을 가동하고 키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위대하고 찬란한 마지막 항해를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